회사법 리스크, 삼성 현대차 큰일 났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회사법을 개정했습니다. 다양한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도 도입을 했지만 핵심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노동이사제하고요, 유한회사 사원실권제도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요 반드시 노동이사를 도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 3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예, 이렇게 도입을 하면요 회사 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로 자리에 앉아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간섭은 당연하고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관여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요. 중국에서 만약에 나 공장 철수하고 싶어. 못합니다. 노동이사가 반대를 하면 공장을 철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요. 예,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중국에 어마무시하게 진출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격파가 어마어마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이 노동이사가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돼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무식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 경영은요. 근로자와 함께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면요. 회사의 경영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위해서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노동이사는요. R&D에 투자하지 말고 근로자 임금 더 줘.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 경영에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원래 말입니다. 노동이사라는 게 독일에서 맨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독일에서조차 노동이사제가 폐지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했죠. 그리고 중공이 지금 도입한 겁니다. 그것도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강제 도입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노동자의 입김은 커지고요. 안 그래도 중국 정부의 눈치 보느라 정신없는데 노동자까지 눈치를 봐야 되는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요. 빨리 철수를 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한회사 사원실권제도는요. 더 충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을요. 10년에 걸쳐서 혹은 10년 이상에 걸쳐서 조금씩 납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바꾼다는 거예요. 5년 내 자본금 완납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자본금을 10년에 걸쳐서 혹은 15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런 자본금의 납입을 이제는 5년 안에 넣어야 되니까 당장 자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본금 납입에 비상이 걸리는 거죠. 이게 2024년 올해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한회사 사원실권제도나 노동이사제나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대기업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시안의 삼성전자나
우시의 SK 하이닉스나 베이징의 현대자동차, 난징의 LG솔루션, 산동의 하나오션, 탕산의 포스코 모두 하나같이 말입니다. 공산당의 통제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면 말입니다. 게다가 자본금 납입까지 이게 10년 안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5년 안에 하라면 그만큼 말입니다. 예, 저는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상황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내수가 무너지고 수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러다가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 왔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회사법 리스크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지금까지 탈중국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말입니다. 충격의 강도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탈중국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법 리스크까지 이게 감안을 하면 그 충격의 파고는 굉장히 커지겠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대중국 투자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65억 9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아마 2023년에는 20억 달러에 못 미칠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더 줄겠죠. 노동이사제나 자본금 5년 내 납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해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투자를 작년에 8.4%까지 줄였거든요. 아마 더 줄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투자를 줄이는 게 8.4%지 시장이 이미 투자한 그 금액들이 탈출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1891억 달러의 중국 투자를 했지만요. 2023년에는요. 9월까지를 봤을 때 1262억 1천만 달러, 8.4%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지금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놨는데요. 8.4%까지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커지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모두 다 꺼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대중관계가 소원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미중 충돌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신냉전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더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 공동부유라는 정책이나 반간첩법이라는 정책이나 지금 회사법 개정안이라는 정책, 이런 정책들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투자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도 그만큼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 바람에 중국과의 교역이 계속 이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중경제관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우리가 적응해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정책들 때문에 중국의 내수가 무너지고, 내수가 무너지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탈출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방할 것이냐, 이것은 실사구시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 이념을 떠나서요, 우리가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중국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중국의 어떤 폭압적인 규제 때문에 우리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요. 저는 중국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꼬여가고 있고요. 이 꼬여간 시장에서 우리는 수출의 8분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 중국을 빼놓고라도 우리는 세계에서 수출 대국에 들어갈 수 있고 경제 강국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뛰어다녀야 되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여요. 대중 수출보다가 대미 수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12월 한 달뿐이지만 앞으로도요. 저는 수출의 다각화를 통해서요. 중국의 폭압적인 규제에서 벗어나고요. 또 우리만의 수출 전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을 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중국만 믿고 있다가는요.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발이 타버립니다.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계감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마도 삼성이나 현대차 고난을 겪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으니까 저는 잘 이겨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